안녕하십니까. 교사 최호준입니다. 6번째 강의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대해서 모아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각각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중등학교 교사, 즉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다. 주요 교과목을 보게 되면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과정에 해당되는 주요 교과목들이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 구분을 보시면 교육대학이 총 13개 대학 중 국립 12개, 사립 1개 대학이고, 사범대학은 많은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모집 단위는 교육대학은 초등교육과 단일 하나로만 설치가 되어 있고, 사범대학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등 약 40여 개의 학과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집 관련하여서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서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예시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한 성이 모집 인원의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 합격자에 한정합니다. 사범대학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반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즉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유아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초등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학교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는 없지만 사립학교 초등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학교 자체의 선발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범대학교를 졸업을 하든가 혹은 일반 대학에서 개설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좀 유념히 보아야 할 텐데, 모든 학과에서 교직 과정이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는 학과가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교직 과정도 그 학과의 전체가 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상위 10% 학생들만 이수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도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국공립학교 중등교사가 되고자 하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을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 중등교사가 되고자 하면 학교 자체의 선발시험을 통해서 사립학교 중등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교육대학 총 10개 대학, 그리고 일반대학, 제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가 있고, 이화여자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범대학이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 대학별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320명을 선발을 하고 종합전형으로 728명을 선발합니다. 종합전형 인원이 훨씬 많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두 장에 걸쳐서 전형 방법을 볼 텐데, 대부분의 전형들이 종합전형인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초등교육과를 준비하고 있다면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이 교과전형, 경인교대와 서울교대, 그리고 이화여대와 제주대의 경우에 교과전형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교과 전형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합 전형은 면접이 있는데,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경인교대의 종합 전형,
이화여대의 종합전형, 그리고 진주교대의 종합전형, 그리고 춘천교대의 종합전형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큰데, 보시면 지역 인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을 운영을 하는데 그 면접 중에는 서류 기반 면접도 있지만 제시문 기반의 면접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예시를 가지고 와 봤는데, 서울교육대학교는 심층 면접을 위해서 즉답형으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제 발표 면접을 구상형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제시문 면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총 10분의 시간 동안에 이 질문 총 3개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와 봤는데, 이 질문을 즉석에서 읽고 앞에 있는 면접관에게 바로 발표를 하고 면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을 보시면 상황이 주어져 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교사라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발표 면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과제 발표 면접, 사양인재 추천 전형 및 기타 전형은 이 면접을 수행하게 되는데, 면접 준비실에서 30분 동안 이 과제를 가지고 구상을 하게 됩니다. 과제를 보시면은 과제 수행 지침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게 과제입니다. 수행 지침을 보시면 이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서 이 과제를 수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면접 준비가 끝나고 나서는 면접실로 이동을 하여서 10분 동안 면접을 하면 제시문 면접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의 제시문 면접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제시문 면접을 보면 이렇게 사례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례에 대해서 A 교사, B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했겠는가, 그리고 원인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적절한 방안을 설명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약 10분 동안 구상을 하며 작성을 하고, 그리고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작성 내용을 발표 3분 동안, 그리고 발표 내용 관련 질의응답을 약 3분 동안, 그리고 개방형 질문 관련 질의응답을 약 4분 동안 수행하면 면접이 마치게 될 겁니다.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교의 경쟁률은 2022학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는 모든 교육대학교가 경쟁률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원인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원 수가 감축된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의 수시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0% 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최종 등록자 중에 상위 70%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 환산 등급을 말합니다. 즉, 전체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70등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 환산 등급을 말합니다. 보시면은 상위권 대학교들이 1등급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들이 2등급 초중에 등급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종합전형, 일반전형에서는 2.26, 교과전형에서는 2.48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70% 컷이 있는데, 최종 등록자 중에 상위 70%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평균 점수를 의미합니다. 즉 보시면 90점대 초, 그리고 80점대 중후를 지금 중후로 분포되고 있다는 것 보이실 거고,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85점으로 지금 분포되고 있다는 것 보이실 겁니다. 다음으로 사범대학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범대학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와 제주대의 국어, 영어, 수학교육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대학교의 70% 컷을 보면 국어 2점대, 영어 2점대, 수학 1점대, 즉 1점대 후에서 2점대 초반에
70% 컷의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3점대에서 2점대 후반 등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시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대 정시 입시 결과는 70% 컷이 80점대 후반, 중후반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70점대 후반, 8점대 초반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모아보며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의 강좌를 통해서 2024학년도 특수목적 대학의 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